안녕하세요. 당독소 종결자 김아름 약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일 FMD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을 보존하면서 지방을 선택적으로 태우기 위해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섭취 비율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이 너무 낮거나 없으면 지방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분해해서 아미노산까지 에너지원으로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함량의 탄수화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이 중요한데요. 베타현미와 같은 저항성 전분은 일정 수준의 혈당은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방 또한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근육은 분해하지 않을 정도의 혈당은 유지하되 지방은 연소되도록 해서 지방만 선택적으로 분해하도록 합니다. 당뇨 병력과 같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개인 혈당 추이를 확인하면서 당뇨 약제 복용량을 줄이거나 조절하실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당뇨 병력이 짧으신 경우, 즉 초반, 인슐린 기능 저하의 초기에는 캐롭 추출물 소재와 혈당을 올리지 않는 베타현미만으로도 어느 정도 인슐린 민감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뇨 약제가 없이 혈당 조절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오일 FMD는 혈당을 높이지 않고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혈당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아마릴과 같은 설포닐 유레아 계열, 메글리티나이드 계열의 약들은 잠깐 멈추셔야 하고 다른 약제의 경우 공복혈당, 식후혈당의 추이를 보면서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장능 장애, 당뇨 초기입니다 또는 고지혈증 초기입니다 라고 진단받은 초반에 FMD 소식을 하게 되면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래된 당뇨의 경우 이미 망가져버린 췌장세포를 되살릴 수 있는 것도 오일 FMD가 방법입니다. 여러 번 오토파지와 줄기세포 재생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도 점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각자의 대사율에 따라, 즉 근육의 양과 효율에 따라 사람마다 조금씩 감량률이 차이가 나는데요. 특히 평소 잉여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하느냐에 따라 지방보다 단백질이 저장된 잉여 에너지가 먼저 소진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지방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쓰느냐, 주머니에 쑤셔 놓았던 쌈짓돈과 서랍 안에 숨겨 놓았던 비상금들을 먼저 쓰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쌈짓돈을 먼저 쓰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단백질에 붙여놓은 잉여 에너지를 먼저 다 쓴 다음 그 뒤에 지방이 분해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의 경우 평소에 염증이 많고 조금만 무리해도 빠르게 피곤해지는, 조금만 피곤해도 붓고 자도 피곤하고 감염증에 취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당독소가 많이 누적되고 만성 염증 상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결하는 시간이 다른 분보다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일 FMD를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에너지 대사 시스템 자체가 더 지방을 잘 태울 수 있는 상태로 좋아져서 반복할수록 감량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일 FMD 1일차부터 하루 3끼 베타화된 전분을 섭취하여 혈당을 100이 넘지 않게 하루 정도 유지하다 보면 뇌는 이거 충분한 에너지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몸이 지금 비상 상황인가 보다, 비상 하고 사이렌을 울리게 되고요. 그와 함께 이제 여기저기 저장해 놓았던 에너지원을 꺼냈을 때다 하면서 찾아쓰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이때부터 몸속 이곳저곳 쌈짓돈처럼 단백질에부터 저장해 놓았던 잉여 에너지, 그리고 지방은행인 뱃살로 차곡차곡 저장되었던 지방산들이 와르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 중간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육량이 충분하고 대사율이 높은 분들은 이렇게 늘어나는 아세틸코에이를 빠르게 ATP라고 하는 화폐로 바꾸어 버리지만 나이가 들고 근육량이 적은 분들의 경우 바로 이 아세틸코에이가 쌓이는 속도에 비해 에너지 대사회로로 들어가는 양은 적기 때문에 중간에 남아도는 아세틸코에이가 케톤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케톤체들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면서 키토플루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로는 어지러움, 두통이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속이 울렁울렁하기도 합니다.
이때 몸에 쌓인 아세틸코에인을 소모해주는 옥살로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필요한데요. 이 옥살로 아세테이트를 몸에서 늘려주는 대사 부스터를 드시게 되면 이 증상을 예방할 수 있고 지방도 더 빠르게 태워줄 수 있습니다. 오일 FMD 프로그램에 포함된 나이아신이 넉넉하게 들어있는 제품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나이아신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돕는 조효소로서 지방을 태울 때 세포가 제대로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아신은 혈관에서 프로스타글란딘 D2라고 하는 혈관 이완을 돕는 물질도 많게 하는데요. 이때 일시적으로 이 물질이 많아져서 혈관이 확장돼서 피부가 붉어지고 열감이 느껴지는 나이아신 플러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홍조 증상은 일반적으로 무해하고 일시적이며 일반적으로 15분에서 30분 이후에 다시 가라앉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불편감이 심할 경우에는 나이아신이 함유된 제품의 섭취량을 조금 조절하시거나 저항성 전분이 함유된 식품 또는 두유와 섞어서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지방에 갇혀있던 중금속과 같은 독소들이 빠져나오면서 몸이 약간 가렵거나 피로해질 수 있는데요. 이때 해독을 돕는 강황, 브로콜리, 녹차 추출물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이 독소를 빠르게 배출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항상 지방 속 독소도 함께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독소들이 갑자기 혈류에 많아지면서 생기는 경우도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에서 빠르게 독소를 배출해 줄 수 있도록 돕는 항산화제의 섭취와 함께 물을 충분히 드셔야 독소 배출이 빨리 되고요. 이때 맹물보다는 몸에 잘 흡수되도록 삼투압을 만들어주는 농도인 0.5% 천일염물을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좋은 것은 이 천일염의 농도도 조성을 하면서 장누수를 효과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링거 솔루션으로서 마실 수 있는 경구용 수액 제품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베타현미와 같은 저항성 전분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서 유산균 섭취와 함께 장내 균총의 변화가 발생됩니다. 대체로는 배변 활동에 유익한 반응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장내 균총 변화로 드물게 초반에 변비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식으로 오이나 토마토 등의 채소류 섭취를 권장드리고 변비의 빠른 개선을 위해서는 토마토와 키위를 갈아 드시거나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일 FMD가 빠른 시간 안에 대사 기능을 교정해서 증상을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개인차에 따라 모든 증상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FMD 후 15일 유지요법으로 연장하시거나 오일 FMD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신다면 요요를 막을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도 당독소가 많은 음식과 조리법을 피하고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식품을 줄이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요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FMD를 자주 반복하시다 보면 몸이 돌아가고자 하는 적정 몸무게의 세트 포인트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즉 뇌가 인식하는 정상 체중을 점점 낮추게 되고 대사량을 늘려서 많이 저장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세팅이 되면서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일 FMD를 하면서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람의 몸 상태는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오일 FMD 기간 동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과 상관없이 오일 FMD를 하면 우리 몸은 빠르게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진행하신다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건강한 몸, 가벼운 몸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안녕!